안녕하십니까? 네,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이순환 제1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1순환 이후에 되게 짧은 텀만 두고 2순환 시작해서 그 1순환 때 기억도 잘 살아나시고 대비에 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사전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계산 시험 먼저 봤고 그리고 지금 해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30일의 모의고사를 한번 좀 정갈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출 문제는 이미 뭐 한 번씩 막 다 써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선 장소에서 쓰면 이렇게 힘들 수 있다 정도 체감을 하면서 내일부터 또 모르는 거 또 새로운 거 써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되게 이상한 때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오늘 되게 지금 축구 경기 재밌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고 야 이게 내가 그러면은 9시에 수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 10시에 이제 쓰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축구를 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는 데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네. 어쨌든 그 저기 엄청 재밌는 경기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저기 열심히 공부하시려는 의지들이 불타오르는 이 마음 그대로 올해 2차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사 나눠드린 자료 중에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인지 송달료 계산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답안 요거 2개 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송달료를 글쎄요 뭐 어렴풋한 2차 시험장에서 하시는 기억에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막 계산을 이렇게 그죠? 0 이렇게 지어가면서요.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하나 이러면서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0을 3개를 지우고 막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제로 시험을 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그냥 기준을 좀 한번 세워두고 그냥 별거 아니지만요. 소가가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소가가 1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저기죠. 그죠? 2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되죠?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1억 이상이면은 아마 40만 원이죠, 그죠? 인데 5만 5천 원, 그죠? 그다음에 이제 2억이다. 그러면 80만 원인데 5만 5천 원. 3억이면 120인데 5만 5천 원. 그러니까 이제 억 단위가 나왔는데 뒤에 이제 5만 5천이 안 나오면 지금 뭔가 틀리게 계산하고 계신 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글쎄요, 야 세상에 소가가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계산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실제로는 또 그죠? 그 압박되는 환경 속에서 이제 0 하나를 잘못 지우면서 뭐 이렇게 돼버리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는 그냥 오늘 한번 보고 그냥 뭐 잊어버리는 정도로 1천만 원이면 이쯤 나와, 2천만 원이면 이쯤 나와, 3천만 원이면 이쯤 나와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나중에라도 계산을 할 때 0을 잘못 지우는 뭐 실수 안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봤고요. 특히 억 단위인데 끝에 5만 5천 원 안 나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요것도 좀 기억해두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은 교재는 안 가져오셨죠? 그러면은 요거 이대로 두고 지겹겠지만 그래도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나눠준 거에 1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2024년 1월 1일 을에게 4천만 원을 차용해 주며 이자는 10%로 정하였다. 을은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금 4천만 원과 이자 400만 원, 완제시까지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냥 특히 동차반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그냥 금전 지급. 그냥 금전 지급은 그냥 그 속가 그 자체 그대로죠. 그 속가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당연히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이자는 부대 청구 불산입의 원칙에서 이자랑 지원 손해금은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돈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일 수도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이제 대여금 청구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정말 그냥 원본 그 자체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4천만 원이네요, 그죠? 자, 그럼 아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4만 5천 원이죠, 1,000만 원당, 그죠? 그럼 이제 4 곱하고 더하기 이제 5천 하면 그죠? 18만 5천 원.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글쎄요, 만약에 청구 취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한 다음에 속가 4천만 원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게 속가랑 인지액 이렇게 금방 이렇게 딱 구할 것 같으면 이거 완전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건 금전 청구에서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잘 쓰실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2번은 갑은 2024년 1월 1일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 대금 계약 체결일에 위 물품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액 1,000만 원의 약속 어음을 지급하였다. 물품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갑은 2025년 4월 10일 을에 대하여 물품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3천만 원이죠. 돈을 지급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어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 그냥 물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그럼 정말로 이제 이것만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4만 원 이렇게 인지액 이게 딱 인지액 그죠? 인지액 이렇게. 그리고 추측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또 문헌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이렇게 모범 답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따 딴 걸로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숫자만 보면 이제 속가하고 계산 내역 그리고 인지액 이러고 이제 계산 내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얼마, 물품 대금은 또 인돈 얼마 이렇게 한 다음에 자세한 것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적어주시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숫자만 똑바로 그냥 그 밑에 계산식으로 적어주셔도 만약에 배점이 만약에 1점이라면은 1점 만점. 만약에 배점이 만약에 어떤 분들도 3점 이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3점이면 제가 봤을 때 그것만 해도 2.5점 이상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 숫자를 적고 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숫자만이라도 이제 발라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다는 안 가져오셨으니까. 그리고 3번 이제 보시면 갑은 2024년 1월 1일 을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주며 을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병과 1억 5천만 원에 한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위 채무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갑은 을 병으로부터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려 한다. 연대보증도 하나의 동일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청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1차 시험을 합격하라고 2차까지 이제 갈 정도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기서 1억 5천을 더한다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행위는 안 하겠죠. 그죠? 굳이 이제 규정을 안 보신다고 해도.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억을 가지고 기준을 하면 되겠고 3억은 이제 아까 1억당 40만 원이었죠. 그럼 이제 요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5만 5천 원을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렇게 금전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 다음 이제 4번 가겠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을과 A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을 통하여 A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하고자 확인의소를 제기하려 한다. 토지 면적 100제곱미터 개별 공시지가 50만 원. 확인의소는 글쎄요. 추제될 수 있을까요? 그 확인의소를 라는 게 또 추제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걸 또 한번 또 봐보시면 아마 이제 인지 규칙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뭐 확인의소, 이행의소 뭐 이런 쭉 이제 종류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이 대부분의 교재들 교과서들이 또 마찬가지고요. 확인의소는 그냥 그 가액 그 자체를 속가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부동산 이제 부동산의 먼저 이제 가액의 산정이 있고 뭐 그냥 부동산은 그냥 신이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냥 가격이라고 할까요? 가격? 만약에 이 토지에 그냥 이거 상식적인 그냥 일반적인 가격, 법적인 게 아니고요. 예.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100 곱하기 100제곱미터 곱하기 뭐 한 요거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아마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지 규칙이랑 민소속 규칙에서는 이거 가액은 여기다가 이제 100분의 50을 곱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위한 이 목적물의 가액은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다 토지 아니면 건물이니까 다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을 곱해서 2,500만 원이 소가. 근데 소송의 종류를 한번 볼까? 봤더니 확인의소는 가액 그 자체가 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법전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2순환이나 3순환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짚어 가시면서 여기에 있었지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2,500만 원이니까 아까처럼 이제 쉽게 계산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45분의 100을 하고 그다음 2,500이니까 더하기 5,000원을 계산을 하면 11750 실제로 만나면 이제 요거 두 개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죠? 0을 막 하나 더 지워버리는 막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11,750원으로 적고 나오면 이제 그래 얼마나 아깝습니까? 1순환, 2순환, 3순환 다 듣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00만 원대인데 10만 원대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가겠습니다. A 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을과 A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을은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A 건물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차임 연체를 하고 인도해 줄 걸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이에 갑은 을에게 A 건물의 인도와 소재기일 기준으로 연체한 차임 500만 원,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여기 또 이제 가격이 나와 있고, 그럼 이제 가액을 구한 다음에 소가를 구해주면 되겠죠. 보시면 요거는 이제 먼저 역시 마찬가지로 50제곱미터가 맞죠, 그죠? 그런 다음에 200만 원. 면 1억 원이죠. 1억 원. 1억 원 맞죠? 네. 이러면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그죠? 가격.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가액, 인지규칙에 따른 이제 가액을 구한다면 여기다가 100분의 50을 해야 되니까 5천만 원.
네. 그런데 인도 소송이라고 하죠. 인도 소송은 여기서 아까 보면 여기서 이제 확인 소송이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확인 소송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뭐 2분의 1 이런 게 없는 거죠. 근데 인도 소송은 여기서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인도 소송. 그래서 아까 확인 소송은 좀 기억을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인도 소송 이제 그래서 이제 100분의 50이랑 2분의 1이랑 같이 나온다. 사실 뭐 둘 다 2분의 1이죠. 근데 이제 그냥 카메라를 찍고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이렇게 100분의 50 이렇게 하면 이제 하면 이제 인도 소송이니까 이렇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임의 연체가 있다고 합니다. 차임 연체가 얼마인지는 안 나,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치료와 차임은 부대 청구 불산입의 원칙. 그래서 인도 소송이 나왔는데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내진 차임 연체가 어떻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병합에서 청구한다라고 뭐 주로 이제 나오죠. 그 저기 저 설문에 보면은 뭐 하나의 소송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그 병합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소가는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이면 아까 계산한 117250이죠. 11750원. 네. 원으로 인지액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6번. 6번은 또 역시 또 한번 해볼 만은 하겠네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인지 규칙이랑 법전 안에 들어 있을 거는 같고 보겠습니다. 갑을 병정은 A 토지를 동일한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유자네요. 공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갑을 병정에 대하여 공유 의무를 분할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려 한다. 요거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또 이제 토지 또 가액을 또 구해보겠습니다. 역시 또 가격은 100제곱미터인데 120만 원. 1제곱당 12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1억 2천만 원. 그렇죠? 네. 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격. 근데 소송을 해야 되니까는 가액, 부동산 가액, 인지규칙에 의한 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50을 하면 6천만 원. 자, 근데 여기서 뭐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 제기를 하겠죠, 그죠? 뭐 물론 고유 필수적 공동 소송이니까 다 같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분 이게 1,500만 원인데 여기서 3분의 1을 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3분의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분 먼저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3분의 1 곱해주고. 그럼 원고가 여러 명이 어떡하죠? 근데 이제 한 분만 오시겠죠? 저희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홍길두, 뭐 김갑동 이런 분 한 분만 오시겠죠? 그럼 이제 지분 곱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3분의 1 곱해주시고 그러면 인지액을 소가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인지액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소가는 2천만 원 그리고 인지액은 1,000만 원당 4만 5천 원, 1,000만 원인당 이제 4만 5천 원이니까 9만 5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